자,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정원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보면 상지, 땅을 열심히 읽어서 내 마음을 담을 만한 정원이 어디가 좋을까 그거 고르는 게 있고, 땅을 고르고. 예, 그다음에 자주 가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명명을 하고 제형을 하고 이름.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다가 그게 정말로 마음에 들고 자주 갈 만하면 때로는 비도 좀 피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니까 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는 거, 정자 하나 짓는 거. 다리 그건- 하나 놓는다든지 네, 정자 다리 하나 하나 짓는다든지. 그게 바로 인지제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 정원에는 가치들이 말 그대로 자연을 지향하는, 자연과 가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장만 생각해도 우리 전통정원에 가서 보시면 담장을 여러 정의를 외부로부터 누군가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단절. 그런 정의로 보면 우리 담장은 기능이 빵점입니다.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무 넘기가 쉬워요. 넘기도 안에도 쉽고요. 잘 보여요. 다 보이고요. 네. 담장도 중간에 잘라져 버립니다. 허술해요. 어. 없어요. 그냥 담장에 가다가 산에 턱 만나고 없어져 버려요. 어. 그럼 도적이 올라오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계선 정도의 느낌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담장은 저는 그래서 한국 정원의 담장은 디자인 요소였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기능적인 요소는 크게 예, 없고. 동선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경계도 영역감도 주고, 그다음에 시선도 적절히 차단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또 좀 이렇게 다소곳이 만들고 하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는, 조절하는 그런 장치였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미학자신데 최순호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동산이 스물스물 담을 넘어오면 우리는 정원이 되고, 그 정원이 다시 담을 넘어가면 다시 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연과 우리 정원 사이에는 그만큼 경계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또 감각도 살아 있어요. 오동나무 아시죠? 오동나무. 다산도 되게 오동나무를 많이 좋아하셨고 했는데, 오동나무를 심는 까닭이 뭘까요? 오동나무를 심는 까닭이요? 예뻐서. 그런 오동나무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세요. 들켰다. 네, 제가 심어본 적 들켜버렸다. 없습니다. 네. 근데 오동나무 꽃은 예쁘긴 해요. 참 예쁜데 나무 자체는 영 뭐 흐트러지고, 특히 이거 가지하고 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산은 뭐라 그러냐면, 오동나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빈 마당에 들이온 달 그림자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를 봐야 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마당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깨끗하죠. 거기다가 달빛에 이 오동나무를 비추면, 그림자가 비면, 오동나무는 영어로 말하면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행태가 좀 불명하지 않습니다. 막 잎이 섞여가지고, 잎도 좀 독특하고요. 그러니 그 그림자가 나로 하여금 뭐 하겠습니까? 상상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런 달빛 아래. 감각의 세계를 즐깁니다. 또 오동나무는 빗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잎이 크기 때문에 비가 떨어지면 비 듣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쏴 소리가 예. 들린다는 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인위적인 행태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있는 자연 열심히 읽어내고 그걸 깊이 시적으로 예술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참 많이 근사하게 즐겼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제가 쭉 강조를 했지만,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하는 그런 정원을 즐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양 정원은 비슷하다 보거든요. 한국 정원, 일본 정원, 중국 정원 다 자연스럽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봐서는 정말 다릅니다. 일본은 굉장히 다듬은 정원입니다. 다듬어진 정원. 다듬어진 네. 절제된 정원. 절제된 정원. 그런 정원을 만든 까닭을 와스지 데스로라고 아주 유명한 일본인 철학자신데요. 일본인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정원을 저렇게 다듬은 지은 절제된 정원을 만든 까닭이 있다. 바깥 자연이 너무 싸납고 거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가 워낙 자주 일어나는 그렇죠,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한테는 자연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권력 순서 중에서 오야지 위에 자연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바깥 자연을 담고 싶지가 않고, 바깥 자연과 다른 뭔가 자기들이 말 잘 듣는 그런 정원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중국 정원은요, 담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국의 소주에 있는 쫄정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원인데요. 사람 보세요. 사람 키에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너무 부럽다. 그래서 중국 정원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높다랗게 담을 지어놓고 천 둘러쳐놓고 그 안에서 바깥 자연의 조물주하고 경쟁하듯이 온갖 기교를 다 부린 정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연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능가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욕심, 자랑, 과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정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볼 것도 없어 보이고 허접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 재주가 없어서 그랬냐? 안 그렇거든요. 백제시대 금동항로 같은 것, 신라왕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저희가 기술을 전파했죠.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리 정교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원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있는 자연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 정원의 그런 미학을 잘 드러내는 한 세 군데를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주의 월지 있잖아요. 월지. 네. 한압지라고 했던 곳. 그 월지를 한번 보시면요. 인공미와 자연미가 절묘하게 만났습니다. 그죠? 좌측은 사람이 만든 선이죠. 기하학적인 형식미학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은 완전히 자유곡선입니다. 저는 정원 공부를 하러 참 세상을 많이 다니는데 여러 각국을 다니는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 이런 정원처럼 자연의 미학과 인공의 미가 저렇게 절묘하게 맞는 정원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덕궁에 있는 소요암이라는 곳인데요. 커다란 바위를 찾아내고 거기다가 물길만 좁게 내서 저걸 즐긴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바위를 잘 찾아내고 있는 바위에다가 살짝 손을 대서 만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 싶은 것은 경회루인데요. 경회루 얼핏 보면은 경회루 정자가 굉장히 크고 해서 그리고 딱 사각형으로 연못에 있어서 딱딱해 보이는데 경회루의 정원은 그 큰 건물과 연못만이 아니고 주변 자연과 함께라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경회루를 잘 가서 보시면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양에 내사산이 있거든요. 내사산 중에서 4개의 산인데 3개의 산이 경회루에 담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산을 알아내고 그걸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내 정원에 어떻게 초대할까. 물을 만들어서 물에다가 비치는 걸 우리가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딱딱함이 훨씬 덜 딱딱해지고 자연하고 만나는 거죠.